붙여놓은 겁니다. 실험하기 위해서. 콘덴서는요 4.7을 할 수도 있겠고 6.2도 할 수 있는데 그냥 6.2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숫자가 높을수록 중음 음영역이 고음 스피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음 음영역이 많이 나와야 스테이지가 좀 넓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게 생생한 소리도 나지 않습니까? 고음에서. 그런데 이 중음을 많이 들어가는 중음 주파수를 많이 들어가는 콘덴서 숫자가 이제 4보다는 5가 중음이 많이 들어가고 5보다는 6 마이크로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한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이쪽에 이제 요 엣지 안쪽에 엣지 한 반 이상은 소리 내는 데 상관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것도 거의 딱 붙습니다. 거의 이렇게 안으로 쭉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코일은 이제 여기에 물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쪼매난 이게 빨간 게 이게 몇 헬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잘못되면 뭐 연결이 안 되겠죠. 그 0.27 헬리, 미리 H가 헬리를 뜻하는 거. 0.2728. 그럼 뭐 이거는 0.2728이고, 그럼 거의 뭐 한 3km 전후에서 로패스 되는 겁니다. (0.27) 이것도 비슷하고, 이건 0.27이고, 요거는 그럼 한번 보자. (0.07이네) 0.07. 0.07이면 이거는 저음에 12dB를 쓸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기라, 이거는 쓰면 거의 0.27이면 0.027이었나? 이게 0.27이고, 이거는 0.06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 한 10km, 뭐 1 로페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저기에 있었냐면, 콘덴서 6dB로 하면은 이는 부속 하나만 하면 6dB고, 이 부속을 거친 다음에 콘덴서를 붙이면 12dB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코일 값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6인치의 로패스에 사용되는 것도 콘덴서랑 같이 했을 때, 지금은 6dB로 해야 되고 12dB 하면은 이런 것을 자꾸 붙이면 안 좋은 이유가 저항 장치이기 때문에, 출력이 약한 스피커 자출 데커에서 콘덴서 코일 저항 들어가게 되면 자꾸 출력이 다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콘덴서만 붙일 것이고, 시끄럽다면 이제 이 코일을 거쳐서 로패스 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고음을 자를 겁니다. 요 두 개는 별로 해당 안 되겠고, 요 두 개가 해당되는데, 결국은 모든 음이 1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얇은 코일을 통과해서. 원래 좋은 코일은 또 구리가 큽니다. 구리가 뭐 이렇게 이거만한 게 이만하게 크게 감겨 있으면 같은 0.2라도 그거는 저항이 적습니다. 근데 이는 얇은 머리카락 같은 데다가 확 감아나면은 전체 소리가 나빠지는 거죠. 시끄러운 거는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전체 소리가 나빠진다. 그래서 안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튜닝이라는 자체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또 간도 봐야 되고, 이걸 붙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안 좋으면 떼면 되니까. 시끄러운 거는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음이 전체적으로 밝게 안 난다. 그러면 이 코일 성분도 통과하면서 코일이 너무 가늘고, 이 코일도 또 비싼 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 성분이 좋은 거. 그것도 비싸거든요. 이런 거는 해봐야 얼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시끄러운 거를 어쩔 수 없이 극처방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낫고 대신에 신장이나 간에서 또 약의 해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이 있지 않습니까? 덕도 있지만은, 그것처럼 실과 덕을 따졌을 때 이게 꼭 넣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이엔드 시스템의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직접 제작할 때는 이런 거 하나가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시브 크로스오버 12dB를 했을 때 LR 해야 되니까 한 몇백만 원인지 뭐 3,400만 원인지 돈이 들어갑니다. 고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패시브 크로스오버 가지고 음을 조율하고 튜닝할 때 쓰는 게 그 좋은 방식이고, 지금 이 차에는 전체 시스템을 다 해도 200도 안 되는 거고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뭐 그리 비싼 패시브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점이 전체적인 음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것을 또 이번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무조건 쓴다고 장땡이는 아니다. 그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작업할 때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차도 콘덴서는 써야 되죠. 콘덴서는 이제 저음을 잘라야 되니까. 또 저 3인치가 콘덴서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풀 렌즈를 해가 잘 넣고 볼륨을 많이 올렸을 때 음이 안 깨진다. 그러면 굳이 콘덴서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최대한 순수 그대로 나가면서 음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하고 안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에 카니발 NK4지 않습니까? 이 고음만 OM을 드러내고 여기 OM 스피커입니다. 이거 드러내고 그냥 그리 비싸지 않는 사제 스피커를 그냥 나중에 안쪽에 매립할 건데 우선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 또 컨덴서도 바꿔봐야 되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이제 테이프로 붙이는 겁니다. 실험하기 위해서. 컨덴서는 4.7을 할 수도 있겠고 6.2도 할 수 있는데 그냥 6.2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숫자가 높을수록 중음 음영역이 고음 스피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음 음영역이 많이 나와야 스테이지가 좀 넓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게 생생한 소리도 나지 않습니까? 고음에서. 그런데 이 중음을 많이 들어가는 중음 주파수를 많이 들어가는 콘덴서 숫자가 이제 4보다는 5가 중음이 많이 들어가고 5보다는 6 마이크로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한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주고 음이 안 찌그러지고 이 부하가 차이는 소리가 안 나면 더 6이 아니고 5를 꼽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5는 준비 안 돼 있어서 못 꼽겠고 6 정도만 하고 왜냐면은 또 그 미드렌지가 요 센터에도 넣을 것이고 요 중음에도 넣을 것이니까 요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요리 해놓은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음을 넣을 건데 요 중음 자리가 여기 협소합니다 조금. 그래서 이 3인치인데 그래서 요 3인치가 지금 뭐 들어갈 거냐 하면 이 스피커가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생긴 스피커인데 좌석은 그리 안 큰데 이게 이제 주변에 이제 이 3인치가 요렇게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 빼잉 둘러 이렇게 뭐 가위로 자를 수가 없고 해서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걸로 넣어 보면 이게 완전히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매립이 싹 안 되고 매립이 쏙 안 되고 약간 이제 이게 턱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카바가 조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카바에 있는 요 턱을 싹 이제 없애고 작업할 겁니다.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요리 들어가고 이 부분도 요런 부분도 이게 요런 키만 놔두고 최대한 넓게 깎아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카바 실내를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공구를 이용해서 이거는 크고 이는 작지 않습니까? 일단 요거 좀 큰 거를 일단 먼저 원래 작은 거로 하는데 저도 큰 게 좋은가 싶어서 일단 살짝 간을 한번 보고 아니 먼지가 너무 많이 나네. 가루가 많이 나서
요 정도 하면 요 부분도 조금 바꿔야 돼. 이 부분도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센터에 꽂아보면 여기 다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크네. 생각보다 크네. 이 정도면 조금 될 것 같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자리가 센터에 간다고는 보장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그래요. 이렇게 잘해요.
정도 하면 이 콘지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이거를 또 깎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이 안에 바깥쪽 콘지 라인 말고 안쪽 콘지 실제 소리는 다 들어오니까 이 정도 요거로 구멍 내면 또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됐고 이게 이게 다 있는 데가 없어야 그대로 쏙 들어갑니다. 지난번 작업할 때도 이게 많이 깎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깎아야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면은 확실히 안 되겠네요. 그러면 마저 나머지 하나도 하고 나서 동시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죠. 하나도 이제 깎고 동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요 3인치를 이렇게 꼽으려면 이게 이제 이 스피커 콘지보다 프레임 다이 캐스팅 된 프레임이 이렇게 가위로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큽니다. 좀 떠죠.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되는데 너무 이쪽에 아래울로 이렇게 바삭 붙어 있으면 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탠딩 웨이브 정체파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 아래 땅까지 내릴 겁니다. 이렇게 살짝 내리면 요 한 1cm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1cm가 크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쪽 부분에 걸리는 부분을 좀 잘라낼 겁니다. 플라스틱을. 이걸 덜 내고 그러면 요 하단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 1cm 정도. 요 부분만 자르면 요 부분도 조금 잘라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자르는 작업을 좀 또 할 겁니다. 일단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구 쓰는 것도 봐야 되니까 저는 아까 그 카바 이렇게 했던 그 공구를 그대로 써서 이게 공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가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 수고 보고 이야기해줄게.
이 3인치가 지금 요 부분에서 닿아서 조금 커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립할 수 있지만은 그 카바에 닿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마킹되어 있는 체크되어 있는 요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르면 요 턱 이제 요게 요 피스 잠그는 턱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저쪽은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요 표면하고 일치됐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이제 약간 이제 앞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되고 요에 걸쳐서 어차피 또 좌석이 또 밑에 하단부에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석이 너무 크거나 깊거나 또 안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약간 각을 주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제 스펀지, 방수 테이프 같은 거로 발라서 아래 뒷편에 하고 위쪽에 공기가 서로 통하는 것을 또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운전석도 이렇게 잘라서 스피커 각을 약간 앞쪽으로 줬죠. 이렇게 하면 뚜껑 닫히고 뚜껑이 닫혔을 때 이 부분에 콘지가 닿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 피스 두 개를 해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피스 자리에 나사 머리 대가리가 큰 거를 해서 탁 걸어가지고 쪽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탁 걸어줍니다. 이게 우퍼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이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틈은 또 테이프로 막아야 되겠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조금 앞뒤로 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꼭 안 막아도 됩니다. 이게 베이스음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대충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충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막으면 좋다. 너무 또 띄어넣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이 속에 이 카바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카바가 구멍이 숭숭 뚫힌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카바를 닫아야 이 스피커 소리 원래의 소리를 이 상태의 소리를 듣고 음을 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려있는 이 고음도 사실은 이게 더 잘 나옵니다. 이 고음도 요 안에 들어가면 요거보다 투명도가 더 떨어지죠. 근데 투명감이 많이 떨어지면 이 고음은 홀스로 흡입해서 다른 새까만 스피커 그릴 같은 거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또 막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그대로 할 겁니다. 이게 완전 하이엔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중음은 중요한 기기 때문에 카바가 있고 없고 차이가 선명도 차이 나기 때문에 덮어놨고 해야 된다. 저쪽도 마찬가지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이 카바를 보면 전체 카바의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구멍이 타공이 되어 있는 게 50%가 채 안 되는 거죠. 한 40% 되려나? 이 정도면 안 좋은 겁니다. 이쪽에 고음도 요 카바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멍이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바에 너무 구멍이 막히면 선명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일단 그래서 이 카바를 동그랗게 오리면 되지만 또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 3인치를 장착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저쪽은 뚜껑을 덮었고 이제 뚜껑을 덮고도 음악을 들을 건데 뚜껑을 덮기 전에 스피커가 움직임의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될 겸 그리고 저 스피커가 3인치 스피커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리어 도어의 풀레인저 소리 이게 풀레인저인지 또 완전 3kg 이하는 로페스행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베이스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얼마만큼 자를 것인가 그러니까 하이패스 양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하이패스 양을 설정할 때 기계를 조정해서 측정기로 마이크로폰으로 하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앞유리하고 높이가 한 10cm 안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정제파, 반사음 이런 여러 가지 이쪽에서 일어나는 배음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죠. 제 이과에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저 보십시오. 이렇게 저 이과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양쪽 다 되면 더 다르겠죠.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다를 것이다.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손바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손바닥 앞에 더 다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도 되고 이 형태도 되겠죠. 이 형태의 소리와 이 형태의 소리와 이 형태의 소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형태는 스피커 본연의 주파수 갖고는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정제파와 반사음, 소멸되는 거, 또 배음 발생량
이런 것들 또 캔슬되는 걸 다 음악을 고려해 가지고 하이패스 주파수 양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소리와 또 여기 문짝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와 또 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올 소리를 감안해서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 대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서 기계가 있으면 노트북에서 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되지만은 현재 이 차량에는 전혀 투닝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투닝 장비가 없고, 투닝 장비라는 것은 오로지 이 여기서 나오는 자출 헤더의 출력으로 쓰는데, 투닝 장비는 오로지 여기 있는 콘덴서 종류입니다. 콘덴서. 뭐 코일도 들어가면 되겠지만 코일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거고, 콘덴서만 가지고 이제 그 투닝 하이패스 양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움직이는 것도 봐야 되고, 정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고음과 6인치를 끄고 3인치만 소리 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랩 버튼은 이게 연두색이고, 라이트는 한색이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가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아닙니까? 요게 총알단자로 잘 집어놨죠. 인식하기 좋고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 피복에다가 매직으로 칠을 했지 않습니까? 요 글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 한 가닥씩만 뽑아버리면 소리가 안 나오겠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뽑고 뒤에 거 아까 적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리어 레퍼터. 여기 리어 레퍼터고, 여기 리어 라이트네. RR 돼 있죠. 이 두 가닥의 스피커를 뽑아서 이제 중음에다 걸어주면 되겠죠. 3인치 중음에다 걸어주면 되고, 꽂아주면 되고, 이렇게 선을 빼놨으니까. 그러니까 스피커 배선에 투닝하기 전에 준비 상태가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프론트인데 소리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인치를 실험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한 가닥씩만, 이쪽 한 가닥만 총알단자를 뽑으면 되겠죠. 총알단자 너무 또 이렇게 싸구려 쓰면 안 되고 괜찮은 거 써야 됩니다. 너무 비싼 것도 쓸 필요는 없고, 현 시스템 수준에 맞춰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요 안으로 쏙 집어넣고, 요 3인치를 여기에다 박을 겁니다. 요 3인치는 이제 에미어 스피커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돔형이죠. 이렇게 보면 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록하게. 그러니까 방사 능력이 좋다. 이게 지향성이 없고 사방팔방 잘 퍼지게끔 하는 게 돔형 스타일이고, 보통 돔은 이게 실크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실크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이게 앵클로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뭉쳐 있는 거죠. 잘못되면은 이러한 소리를 내는 게, 저 앵클로즈가 작으면 요러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요러한, 지금 정제파 발생하죠. 정제파. 요 소리와 요 소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정제파 발생을 할 수 있다.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거기 주파수 양이 중요하고 앵클로즈 안에 허범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앵클로즈가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 설정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콘지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콘지의 고유 재질의 특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크는 저는 좀 안 좋아하는 편이고, 실크는 보통 이러한 정제파 발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 많이 투닝을 해보고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완전 하이패스 해버리면 그 고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데, 그럴 빼서 저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패스를 안 하면 이게 맹맹한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 그래서 이 스피커는 이제 그러한 콘지 재질의 특징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고, 이 안에서 앵클로즈 안에서 조금 전에 정제파 발생 양이라든가 이렇게 코를 막고 이야기하는 듯한 소리는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씩 좀 좋아합니다. 또 이게 센터로서는 잘 퍼지지 않습니까? 뺑 둘러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향각이 있는 게 아니고 방사 능력이 좋다. 사방팔방으로 잘 퍼진다. 이런 의미로 이 돔행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꽂을 겁니다. 그럼 이거의 출력은 어디 쓸 것이냐? 리어에 서라운드 스피커 출력을 쓸 겁니다. 서라운드 스피커는 어차피 제가 이거 음악을 들어봤을 때는 한 500Hz나 한 400Hz 그 중심 주파수 부근으로 하이패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덴서 필요 없고 그걸 그대로 연결해 써도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OEM 그 헤더 자출에 그 이미 프로세싱 되어 있는 것을 이 3인치는 서라운드 스피커 소리를 그 출력을 응용하기 때문에 콘덴서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풀레인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콘덴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을 일단은 이걸 넣기 전에, 이 에미오 3인치 도명 티타늄 스피커를 넣기 전에 일단 3인치만 소리 내는 작업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만 여기서 깔짝깔짝거리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죠.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배선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가고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색깔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이제 헷갈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눈에 식별이 돼야 되고 이렇게 연두색은 레퍼트 스피커 선이라고 표시를 했고 요 오렌지색은 라이트 스피커 선이라고 표시를 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선은 스피커 선 자체가 이런 이제 구별이 잘 안 가는 선들 인쇄를 보고 하는데 잘 간다면은 빨간 거, 까만 거, 뭐 또는 흰 거, 된다면은 굳이 이런 색칠을 할 필요는 없는데 매직으로 이거 좀 표가 잘 안 나니까 아예 빨갛게 까맣게 색칠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딱지를 굳이 이렇게 안 보더라도 한눈에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튜닝할 때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 안에 속에 있는 거는 또 선이 짧지 않습니까? 이게 차로 가는 선인데 이런 경우는 저 딱지가 꼬리표를 보려면 안쪽을 또 살펴봐야 되고 플러스 선이 뭔지 마이너스 선이 뭔지 OM 선들은 이게 통일된 어떤 표준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까만 거하고 빨간 거를 미리 색칠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에 쓰는 때 뭔가 빠르게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 프론트 스피커 여기 라이트고 레프트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을 한 가닥씩 뺐습니다. 요 꼽으면 되니까. 왜 뺐느냐면 지금은 3인치 소리만 나고 있기 때문에 3인치 소리에 튜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배선을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여기서 손쉽게 이게 콘덴서 같은 것을 이렇게 150 마이크로도 붙여보고 200 마이크로도 붙여보고 47도 붙여보고 이렇게 끼다 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게 이제 준비 작업을 잘 했다. 이것을 한 번 더 준비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3인치 스피커 튜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스피커를 사면 싼 스피커든 비싼 스피커든 패시브 크로스오버가 있지 않습니까? 요 앰프에서 인이 들어가면 6인치 소리 나오고 고음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인치 소리는 트위터 고음 한 3kg, 2kHz 이상 소리는 안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고음은 이제 3kg, 4kg, 2kg 그 주변로 주파수 저주파는 못 나오게 하고 이제 3, 4kg 이상의 주파수만 나가게 하는 거죠. 그 콘덴서가 이제 그 저음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 코일은 고역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 차의 카니발 옵션이 없는 차에 3인치 스피커를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콘덴서 가지고 저음을 자르고 이 코일 가지고 고역, 어차피 고역은 센터 스피커에서도 나오고 좌우 A필러의 고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3인치에서 고음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패시브를 넣을 공간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는 거를 분해해서 납땜을 떼가지고 이 코일 두 개를 센터 스피커에 요 작은 코일은 헬리 값이 적을 겁니다. 아마 그러고 요거는 헬리 값이 클 것이고 헬리 값이 크면 클수록 고주파가 조금씩 더 많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헬리다. 2헬리면 한 3kg 이상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만약에 3헬리다. 그러면 한 2kg L을 드리는 겁니다. 2kg 고주파 이상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 6dB나 12dB, 24dB에 따라서 그 2헬리 쓰이는 그 용도에 따라서 3kg가 될 수도 있고 3kg 고주파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2kg 고주파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코일 값에 헬리가 코일 단위인데 인이 들어가서 삥 돌아서 탁 놓으면서 고주파가 잘리는 겁니다. 헬리 값이 만약에 0.2다. 그러면 한 5kg 이상은 안 나오게 되고 1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3kg 이상은 못 나오게 하고 2헬리다. 그러면 2kHz 이상 못 나오게 하고 만약에 2헬리 같으면 한 2헬리면 한 1kg쯤 되겠습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0.2, 0.3 이런 것이 고주파를 없애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체크가 된 겁니다. 그 1 정도 되는 것도 그건 한 1kg 높여서 1kg 주파수 정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0.2 이런 게 이제 고음만 딱 자를 때 중음에다가 사용될 때는
고음 소리만 안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0.2, 0.3, 뭐 0.4 이럴 겁니다. 근데 제가 빼가지고 헨리 측정하는 기계로 재보면 압니다. 이거 일단 분해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뭐 불용품으로 또 뭐 공짜로 주변에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떼면 됩니다. 이게 답템으로 다 돼. 기판 뒤에 보면 이건 열을 가해서 합착기로 품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합착기로 가지고 요것도 떼고 요것도 떼고 이런 뭐 다 모든 것을 다 떼버리고 뭐 버릴 거니까 다 떼놨다 다음에 써보면 되겠네. 근데 이거를 하나 떼면 콘덴사도 얻을 수 있고 코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납땜이 이제 붙어서 떨어졌다 이러면서 냉땜이라고 접촉 불량. 다 했네. 한번 떼봐야 되겠죠. 납땜이 붙어있네. 요거 떼고 요거는 잘려버렸네. 이 안쪽에 거는 선이 안에 있어갖고 이거는 콘덴사인데 이거는 이제 몇 마이크로인지 이렇게 써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 회사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다량 생산하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했겠죠. 이 저항도 뭐 이렇게 저항도 지금 몇 옴인지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써놓은 게 기성품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다 분해하고 이걸 버리고 이번에는 좀 잘해서 손으로 당기면서 합착하지 말고 일단 콘덴서부터 분해해서 이걸 당기면서 그냥 납을 열을 가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다 쓰이니까 이것들이.
가운데 뭐 붙여놨네. 잡음 없애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하면서. 이것도 뭐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게 이제 사기 저항이라 그러죠. 떨어지면서 하나가 빠졌네. 얘는 필요 없어요. 귀찮다. 이것도 막 버리고, 뭐 언제 쓸지도 모르고 안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코일이 지금 비싼 것밖에 없어서 좀 싼 거를 써야 되니까 이 코일을 미리 필요해서 잡음이 나는 이제 잡음이 나는 저것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이거 얻으려고. 잡음이 났었거든요. 이게 뭐 납땜 어느 한 부분이 붙었다 떨어졌다 했겠죠. 이게 이제 에나멜 이게 코팅되어 있는 것을 살짝 이렇게 뺏겨내야 되는 겁니다. 칼로 꺾든지 해갖고 요 납땜을 해서 이제 요거는 내가 뗄 때 그냥 무식하게 떼는 바람에 칼로 가지고 좀 요 납이 좀 배선하고 붙어야 되니까 요즘 최대한 붙을 수 있는 공간을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게. 이거 안 벗기면 이 코팅이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이렇게 벗겨야 되는 겁니다. 이 코팅이 전기를 안 통하게 하거든요. 이 에나멜 코팅이라고 하고 뭐 그러던데, 에나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뭐 많이 안 되니까 그래도 최대한 벗기고, 이거는 좀 떨어지는 바람에 이 정도 하고. 그러고 이 헬리값하고 이 헬리값하고 또 다르니까 이거는 좀 작게 감긴 것 같기도 하고, 이 감긴 횟수에 따라서 이 헬리값이 정해지거든요. 이것도 같은 헬리인지 한번. 보통 큰 거는 이제 저주파 쪽에 많이 관리가 되고, 작은 것들이 고음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크면, 같은 헬리라도 크면 더 소리가 좋은데 그러면 더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걸 쓰는 겁니다. 구리 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큰 거는 또 구리 값도 비싸지만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또 비싸게 칠 것이고. 뭐 이거 뭐 안 달 수도 있고 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보여주기도 하고 할 겸 겸사겸사 뭐 달아야 될 확률은 높습니다. 지금 하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제가 제 동영상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해갖고 이제 이거는 콘덴서는 안 쓸 거니까 이제 지우고, 요거를 이제 이걸 LR로 쓸지 이걸 LR 쓸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납땜을 해서 조금 이제 선을 연기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요거를 인 아웃 해가지고 총알 단자를 이제 뺐다 뺐다 해봐야 되니까, 한쪽은 이게 방향성은 없습니다. 이리 들어가서 이리 넣어도 되고 이리 들어가서 이리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총알 단자 앞놈, 하나는 쏜놈 이래 하면 되겠죠.
일단 이게 이미 내가 혼자 하니까 뭐 일단 여기다가 배선에다가 납을 일단 먹이고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저쪽에다 이거는 음질이 엄청 중요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뭐 저 고급 선을 쓴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일반적인 선을 써도 뭐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도 납을 좀 먹여놔야 붙일까? 잘 붙었나 못 붙었나 그건 나중에 헨리 값을 재보면 되니까. 요거는 하나 됐고 하나는 이거 하나는 저거. 구리에 열이 좀 들어갈 때까지 좀 인두기를 기다렸다가 구리에 열이 좀 있어야 납이 착 달라붙거든요. 상태가 납을 좀 더 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납을 좀 밀면 하나는 이거 했으니까 하나는 이거. 이건 잘 됐네. 아, 이것도 쓰일 수 있으니까 이쪽이다. 얘는 진짜 가난해. 구리가 보이다 안 한다. 뭐 잘 붙었네. 또 앞면 하나. 납을 좀 당겨 왔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됐으니까 이제 헨리 값을 한번 재봐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일단 선을 한 개, 연결선을 하나 꼬아야 되고. 그러면 LCA 이게 이제 RCA 메타입니다. 요리 화면이 보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게 두 개는 이제 콘덴사 맨 마이크로 페렛 그거 측정할 때 콘덴사 요 다리 넣는 데고, 요 저항하고 코일은 이제 여기에 물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쪼매난 이게 빨간 거 이게 몇 헬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납땜 잘못되면 뭐 연결이 안 되겠죠. 그 0.27 헬리, 미리 H가 헬리를 뜻하는 거. 0.2728. 그럼 뭐 이거는 0.2728이고, 그럼 거의 뭐 한 3km 전후에서 로페스 되는 겁니다. (0.27) 이것도 비슷하고, 이건 0.27이고, 요거는 그럼 한번 보자. (0.07이네) 0.07. 0.07이면 이거는 점에 12dB를 쓸 때 쓰는 용도로 쓰는 기라, 이거는 쓰면 거의 0.27이면 0.027이었나? 이게 0.27이고, 이거는 0.06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 한 10km, 뭐 1 로페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저기에 있었냐면, 콘덴사 6dB로 하면은 이는 부속 하나만 하면 6dB고, 이 부속을 거친 다음에 콘덴사를 붙이면 12dB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코일 값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6인치의 로페스에 사용되는 것도 콘덴사랑 같이 했을 때, 지금은 6dB로 해야 되고 12dB 하면은 이런 것을 자꾸 붙이면 안 좋은 이유가 저항 장치이기 때문에, 저 출력이 약한 스피커 자출 데커에서 콘덴사 코일 저항 들어가게 되면 자꾸 출력이 다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콘덴사만 붙일 것이고, 시끄럽다면 이제 이 코일을 거쳐서 로페스 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고음을 자를 겁니다. 요 두 개는 별로 해당 안 되겠고, 요 두 개가 해당되는데, 결국은 모든 음이 이를 통과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얇은 코일을 통과해서. 원래 좋은 코일은 또 구리가 큽니다. 구리가 뭐 이렇게 이거만한 게 이만하게 크게 감겨 있으면 같은 0.2라도 그거는 저항이 적습니다. 근데 얘는 얇은 머리카락 같은 데다가 확 감아나면은 전체 소리가 나빠지는 거죠. 시끄러운 거는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전체 소리가 나빠진다. 그래서 안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 이제 이렇게 투닝이라는 자체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또 간도 봐야 되고, 이걸 붙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안 좋으면 떼면 되니까. 시끄러운 거는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음이 전체적으로 밝게 안 난다. 그러면 이 코일 성분도 통과하면서 코일이 너무 가늘고, 이 코일도 또 비싼 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 성분이 좋은 거. 그것도 비싸거든요. 이런 거는 해봐야 얼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시끄러운 거를 어쩔 수 없이 극처방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낫고 대신에 신장이나 간에서 또 약에 해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이 있지 않습니까? 덕도 있지만은, 그것처럼 실과 덕을 따졌을 때 이게 꼭 넣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이엔드 시스템의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직접 제작할 때는 이런 거 하나가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시브 크로스오버 12dB를 했을 때 LR 해야 되니까 한 몇백만 원인지 뭐 3,400만 원인지 돈이 들어갑니다. 고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패시브 크로스오버 가지고 음을 조율하고 투닝할 때 쓰는 게 그 좋은 방식이고, 지금 이 차에는 전체 시스템을 다 해도 200도 안 되는 거고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뭐 그리 비싼 패시브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점이 전체적인 음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것을 또 이번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무조건 쓴다고 장땡이는 아니다. 그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작업할 때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차도 콘덴사는 써야 되죠. 콘덴사는 이제 저음을 잘라야 되니까. 또 저 3인치가 콘덴사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풀 렌즈를 해가 잘 놓고 볼륨을 많이 올렸을 때 음이 안 깨진다. 그러면 굳이 콘덴사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최대한 순수 그대로 나가면서 음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하고 안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